너네 아들이고 나는 네 엄마잖아. 네가 이 손 놔버리면 나는 어떻게 사니? 정말 이렇게 시청자를 울려도 되는 건가요? 오늘 호수와 엄마의 대화는 연기를 넘어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었어요. 처음 연분홍이 호수를 찾아왔을 때 호수가 중2병 걸린 아이처럼 엄마에게 비수 섞인 말을 하며 밀쳐낼 때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호수가 왜 그러는지 마음으로는 참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뭔데요? 라고까지 말을 내뱉을 때는 속상함을 넘어서 화도 나더라고요. 하지만 호수는 엄마가 사는 이유였고 아빠가 서로 붙잡으라고 엄마와 호수를 연결해줬다는 말에 호수는 마음을 열고 이제야 엄마를 진짜 엄마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호수의 다친 마음을 상월 할머니의 말씀처럼 두드리며 다가서길 잘하는 미지가 열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호수의 닫힌 문 밖엔 손을 꼭 잡아줄 엄마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엄마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기로 해요. 그리고 오늘 본 미지와 호수, 이제 단단해져서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죠? 정말 힘겨운 터널을 지나온 만큼,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만큼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지 엄마 오키는 진짜 아직 미지가 어린애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미지 걔 연애 같은 거 걔는 관심도 없어라고 말하고 미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미지에게 줄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서울로 왔는데 두둥 호수랑 미지가 키스하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이제 다 컸지만 내 딸이 누군가와 키스하는 걸 목격한다는 건 또 다른 느낌인 거죠. 그런데 오키가 미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 호수 아픈 건 아니? 참 이 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TV 보거나 주변인들을 통해 누군가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속상해하지만 그런 사람을 내 딸의 남편으로 인정한다는 건 가식적이게도 또 다른 문제로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미지 엄마가 했던 저 말은 딸에 대한 걱정 그 이상의 개입은 아닐 것 같아요. 즉 미지와 호수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결혼까지 승낙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오키뿐만 아니라 연분홍까지도요. 먼저 오늘 호수와 미지의 헤어짐을 살펴보면 저는 처음에 헤어지자 말하는 호수를 미지가 붙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옛 모습과 교차해서 보여줄 때 미지 너도 거울 치료 받는구나 싶었는데 실은 늘 밝게 지내던 미지가 아직 트라우마를 넘지 못하던 거였어요. 미지가 서울로 올라와 방문을 열고 지낼 때는 닫고 지낸 자신을 이겨낸 상징과도 같은 거라 생각했었는데 정작 두려움의 문을 닫지 못했던 거였죠. 나조차도 극복을 못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리고 그때의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며 사람들을 밀쳐냈는지 아는데 어떻게 호수를 붙잡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런 미지의 문 앞에 상월 할머니가 계셨죠. 힘들어하던 상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지가 미지라는 이름처럼 했던 그 말, 아직 모르는 거라고. 비록 답은 몰랐지만 함께 옆에 있어줬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결국 방문 앞에 선 미지, 방문을 닫고 과거의 미지와 작별하며 용기 내어 문을 열 때 마침 호수도 두 손 위로 돌아갈 엄마의 버스를 함께 기다리며 깨닫게 되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 끝까지 하지 못하셨던 그 말, 사랑이라는 건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지더라도 끝까지 한편이 돼주는 거라는. 결국 호수는 급하게 미지가 있는 곳으로 뛰어왔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겨낸 미지 역시 호수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다 문 앞에서 만나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때 호수의 독백, 마주할 결말이 초라한 뿐이어도 끝까지 앞으로 정말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여요. 이런 의지와 진심 어린 사랑이 미지 할머니의 선망을 통해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된 오키와 호수와의 거리감을 깬 진심의 대화를 통해 이제서 진정한 엄마와 아들 사이가 된 분홍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자신만의 시간으로 싸워나간다고 했을 때 뭔가 느릿하게 흘러가려나 싶었는데 웬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이은 뉴스기사까지 한방에 원투펀치를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언과 기자와의 연결고리 한세진의 도움이었어요. 세진이 한국금융관리공사의 구렁텅이에서 미래를 꺼내줄 것 같긴 했는데 이렇게 폭탄 던지기를 시원하게 도와주다니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짐 챙겨나가는 미래에게 뒷말하는 동료들 정말 치졸하더라고요. 거기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최 국장의 현실감 있는 한마디, 내가 너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우리가 미래를 보며 아 정말 고구마같이 답답해 왜 말을 못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것이 실제라면, 그리고 그게 나라면 지긋지긋한 이곳에서 모든 걸 까발리고 떠날 순 있지만 최 국장의 말처럼 비겁한 저들의 말이 오히려 좋은 글씨가 돼서 낙인이 되어 어디로도 이직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미래, 두 손 위로 내려가 딸기밭 할 생각인데 뭐가 무섭나요? 오히려 최 국장에게 한 방을 날립니다. 국장님은 그게 제일 무서우신가 봐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리고 두 손 위로 내려온 미래, 사실 미래가 한세진의 제안을 한 번에 수락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다니던 회사의 정의의 폭탄을 던지고 곧장 백마탄 왕자를 따라 미국으로 간다.
너무나 맘고생했던 미래를 생각하면 세진을 따라가서 탄탄대로를 걸었으면 좋겠지만 뭔가 미래에게는 맞지 않는 옷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래야, 이게 만약 현실이라면 다시 어제로 돌아가서 꼭 세진이 따라서 미국 갔어야 해. 그런데 반대로 미래의 현실감은 딸기 농장에서 발휘되려나 봐요. 유기농의 이상을 쫓던 세진과 달리 시작하자마자 비료 한 트럭 뿌리고 시작하는 미래. 미래가 세진의 제안을 거절하고 딸기 밭일을 할 때는 세진처럼 복잡한 세상과 잠시 등을 지고 이 일을 하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라 했는데 왠지 미래 딸기 밭일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세진에게 주기 위해 찾아봤던 여러 딸기 관련 지식들로 결국 미래가 직접 운영하며 사업을 키우게 될 것 같아요. 세진이 미국에서 전화로 했던 수익금 투자 이야기도 딸기밭을 미래의 방식대로 정말 제대로 키워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수와 충구의 관계. 이 충구, 생각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죠. 변호사로서 자기가 맡은 일을 이기게 하는 게 선이라 믿는 사람. 호수가 아팠던 자기 자신한테는 가혹할 만큼 높은 잣대를 들이대서 억누르는데 이 충구를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욕할 수도 있는 입장에 서지 않고 선배의 진심을 이해하려 바라보고 있어요. 하긴 충구도 그렇게 호수랑 대립각을 세웠으면서도 호수가 찾아와 흥분하며 따지다가 귀를 잡고 고통스러워하자 정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었거든요. 그리고 호수의 말처럼 철두철미한 충구는 관심 없는 데는 절대 시간을 쓰지 않지만 호수에게는 시간과 마음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 충구의 진심을 아는 호수가 미래의 성추행 사건을 의뢰했어요. 세안건설이나 경전철 문제처럼 내부 대외비적인 사건을 의뢰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추행 관련 사건은 그런 사건과는 다른 문제이다 보니 충구로서도 수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사건을 부탁하는 호수도 참 뭔가 애절하게 부탁하거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좋아하시잖아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는 사람, 괴롭힌 놈 몇 배로 더 괴롭혀줄 사람, 그게 선배님이잖아요. 진짜 구구절절 맞는 말이긴 한데 호수가 참 다른 사람에게는 고구마처럼 빙빙 돌리며 말하는데 이 충구에게는 직설적으로 시원하게 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변호사 이 충구. 이 사건 정말 잘 처리해줄 것 같지 않나요? 거절하고 그냥 갈 수도 있을 텐데 서류를 꼭 챙겨서 갔어요. 호수가 본인이 왜 이 사건을 직접 처리 안 하고 맡기게 됐는지 설명을 하지도 못했는데 약점을 드러낼 생각이 없나 보네 라고 묻곤 그대로 가져갔죠. 이 충구가 최국장의 부탁으로 한국금융관리공사의 부지매입 문제를 해결하러 왔을 때 미지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 해결해주면 유미래 씨가 이 업무 계속 맡을래요? 그때 말한 그 불편한 사람 바로 박상영이에요. 상원 할머니의 과거도 순식간에 다 파악한 이 충구인데 저 말을 미지에게 했다는 건 이미 박수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걸로 보여요. 결국 박수석은 단순히 타부서 전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미래에게 한 추악한 성추행까지 낱낱이 까발려지겠죠. 그동안 보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이호경 선임, 그리고 닫힌 방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온 김수현 선배, 거기에 승리의 보증수표 이충구까지. 박상영, 이번엔 정말 빠져나갈 틈이 없을 것 같네요. 누군가를 거짓말로 궁지에 몰아세웠다면 본인도 모든 걸 내려놓을 각오로 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등장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통쾌한 사건의 결말은 지금의 유미래를 괴롭힌 박상영, 그리고 그걸 덮으려 했던 최 국장과 김 팀장을 응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마지막 회는 이렇게 속 시원한 결말로 매듭되는 해피엔딩이길 바라며 본방사수 후 예고가 아닌 공감하는 리뷰로 마지막 화도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고톡톡.